은행에 돈을 빌린 건설사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서 최악이라고 하는 뉴스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좀 더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기한 이익 상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도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서 좀 놀라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뭡니까? 자신의 물량들을 부동산 물량들을 헐값에 쏟아내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건설사만 그렇겠습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 집을 산 사람들 중에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든 이걸 떨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물량들이 우두두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덥석 물어서 더 많이 사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는 더 실종되고 사람들은 더 관망하고 지켜보고 가격은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더 빨리 더 많이 내려서 현금화해서 빚을 쳐내려고 안간힘을 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도처에 이제 값이 싸진 자산들이 쌓일 것 같고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제 이것저것 따지면서 고르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빚이 많은 사람들, 감당 못할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되게 힘겨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우려스러운 거죠. 예사롭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면 참 우울하죠. 빚이 많아서 발음이 자꾸 헷갈립니다. 빚이 많아서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이제 감당 못 해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거든요. 이자 100만원 내다가 원리금으로 아예 얼마 안 낸다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좋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자 2% 내던 걸 지금 5% 내니까 2.5배 올라가니까 이자 100만원 내던 걸 250만원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 7월 되면 스트레스 DSR 되면 가산금리 1.5% 더 부과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2% 내던 거 5% 내고 있는데 6.5%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100 내던 걸 250 내는데 이제는 그게 320만원 330만원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답이 없는 노답 상황인 거죠. 집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수를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우냐고요. 주식은 그래도요 손절매라는 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KTNG를 10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서 8만원 됐어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8만원에 팔면 손실은 20% 보지만 8만원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주식시장이죠. 근데 부동산은요,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팔린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것만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죠. 대기업들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죠. 건설사가 답이 없으니까 알짜 계열사를 팝니다. 근데 급하게 팔아야 되다 보니까요, 헐값에 파는 거죠. 제값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무너지려면 헐값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감당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돈을 쥐고 있는 누군가는요 아주 싸게 사더라는 겁니다. 뭐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회사의 가치를 1조 몇천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2천억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엔 100억 200억에 팔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한때 1조 이상을 얘기하던 이제 물론 고평가되기도 했겠지만 기업을 몇백억에 사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5천억짜리를 500억에 산다. 예를 들어 뭐 20억짜리 상가를 1억 2억에 산다라는 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불황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나면 1억 2억에도 팔리더라는 겁니다.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서 시세차익 보려고 하는 사람 말고 자기가 장사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20억짜리 상가를요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충분히 그 상가를 이용해서 자기 장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소유가
실거주, 실이용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사면 충분히 괜찮은 이제 시대가 앞으로 몇 년 뒤에 혹은 지금부터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좀 극과 극일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여유로운 이제 대할인 대행사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빚을 져서 자산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잘 좀 따져봐야죠. 냉정하게 움직여야 되고, 살아가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하면서 지내야죠.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따져봐야죠.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시국이 지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살아가는 건 절대 소란 일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잘 지내보자고.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고, 어떻게든 힘을 내볼 거고, 용기를 가져볼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의 꿈을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의 각오를, 우리의 힘을 다져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거죠. 다들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빡세잖아요. 수월한 게 누가 있겠습니까? 힘겹고 눈물 나고 서글프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보자, 이겨내보자, 견뎌보자, 만들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다짐하고 하다 보면 또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나 지금의 상황은 예사롭지 않고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헤쳐나가보자, 그래도 분발해보자, 그래도 이겨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괜찮은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좀 더 독해지면, 좀 더 강해지면 그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